특징주로 그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타당성, 예타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요즘에 그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타.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예타가 뭔지, 그걸 이제 아직까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타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골재 사업부라든지 뭐 골재 채취라든지 뭐 레미콘 제조,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예비 타당성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SOC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10조 원을 투입을 했을 때 그 부가가치가 10조 원 이상이면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10조 원이 안 되고 한 5조 원, 7조 원밖에 안 되면 추진을 안 하는 게 맞죠. 그쵸? 이런 예비 타당성을 거쳐야 실제로 국가의 예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비 타당성, 줄여서 예타라고 하는데, 이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왜 면제할까?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이제 낙후된 지역, 한국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어요. 들어가는 돈은 1조인데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5천억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건 추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낙후된 곳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럼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만 계속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간의 빈부격차라든지 발전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라도 설령 투자에서 효율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해보더라도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 공정성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주고 어떤 사업에 면제해 주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4대강을 대표적으로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예비 타당성 면제를 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또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것은 그 사업이 사업성이 없더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케이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에 24조 규모 예타 면제 지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투입 대비 성과가 부진할 수 있지만 균형 발전과 이런 공동 성장을 위해서 예외로 시켜준 곳이 16개 지역에 24조 규모. 24조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리고 이 중에 16조 원이 SOC를 비롯한 기반시설, 철도,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SOC 사업에 16조 원이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SOC 사업에 16조 원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예요? 건설주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건설주들 일부 올라가는 종목군들 나오고, 보강산업같이 이렇게 중소형사 중에서 건설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큽니다.
그 이후에 페인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도 강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추진이 되게 됐을 때 모멘텀을 받으면은 가장 크게 볼만한 섹터가 철강주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 24조 중에 16조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제 SOC에 들어가는데 철도를 놓거나 다리를 놓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철강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철강주는 섹터별로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이 부양책을 시행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것도 철강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철강주는 꾸준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SOC 투자로 철강주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타 관련된 종목으로 보강산업이라든지 뭐 세우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을 때 뭐 수주 관련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기도 어렵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 테마로 인한 급등이고 보강산업이 오늘 급등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그건 보유하고 있는 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관련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철강주를 보시는 게 지금 훨씬 더 나아요. 관련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바닥권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초입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현대제철도 있죠. 현대제철도 보시면 최근에 약간 꺾였다가 오늘 예타 이슈로 조금 고개 드는 모습이에요. 외국인 수급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형 철강사들이 실질적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제작의 목적은 이제 예비 타당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복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